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이 영상은 합격한 영양이를 위한 영상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축하 파티 할까요? 영양이 소리 질러! 이야! 오늘은 간단하게 학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지게, 야무지게.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건 학교 바이 학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바이 학교도 있어요. 항상 베이스로 깔아줘야 돼요. 학교마다 다르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 우리 학교가 서류를 이렇게 작성한다고? 다른 학교도 그렇겠지? 아니면 다른 학교가 이렇게 한대. 그럼 우리 학교도 이렇겠지? 이런 식으로 동일화 시키면 안 되고, 참고하는 거예요. 옆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저도 좀 처음에 학교 가서, 다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다길래,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학교마다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체계 이해하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교과실, 비교과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기준으로 이 배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실은 교장 선생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교무실은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교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곳. 그래서 이 교무실은 주로 교육에 관련된 말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행정실은 예산에 관련된 말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에는 행정실장님, 또 행정, 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교과실은 교과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반이 될 수도 있고 영어실, 특수실, 체육관 같은 실을 교과실, 그리고 비교과실은 비교과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보건실, 상담실, 도서실, 급식실 이렇게. 저는 학교 체계를 이렇게 봤어요. 초중고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대체로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왜냐면 학생 옆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학년 1반과 같은 교실이 선생님의 사무실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있을 때는 교실이고 이제 학생이 하교한 뒤에는 사무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다 교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무실 사이즈가 커요. 이해가 쏙쏙 되시나요? 이 교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집니다. 교과 선생님들은 아침에 학생이 오면은 이제 하루 수업 시작 이런 느낌이겠지만 비교과 선생님들은 바로 학생을 마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영양 선생님의 경우는 아침에 먼저 보는 게 식재료 업체이기 때문에 학생보다 식재료 그 업체 기사님들이랑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실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말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이 세 분을 학교 관리자라고 칭합니다.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 업무에 있어서 관리, 리더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학교 체계, 제가 근무하면서 이해했던 학교 체계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 서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직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체계가 있는 곳은 작업 서버가 있어요. 기업의 경우는 그 기업만의 사이트 또는 기업의 프로그램에서 업무를 보는데요. 교육 공무원인 우리는 어디서 작업을 하느냐, 어디서 서류 작업을 하느냐, 업무를 보느냐 라고 할 때 이 나이스와 에듀파인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스는 크게 복무와 학생에 관련된 업무를 기록하는 서버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주로 복무는 쉽게 말해서 저희 근무 형태에 대한 거예요. 조퇴나 병 갔을 때, 재택근무할 때, 출장 갈 때 월급 명세서, 제일 중요하죠. 월급 명세서를 이 나이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파요. 선생님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나이스를 봐야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복무는 나이스. 그리고 이 학생에 관련된 업무를 기록하는 곳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생활기록부.
식단 일지, 저는 급식 일지를 나이스에서 썼고요. 그리고 학생 상담 일지, 이런 업무가 나이스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듀파이는 예산과 공문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서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산은 말 그대로 돈 관리, 돈 사용에 관련된 업무고요. 또 공문은, 이 공문의 사전적인 뜻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학생뿐만 아니고 학교 전반적인 어떤 행사나 일정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투명하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썼고요. 이날에 뭐 현장 학습을 갔고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어떤 공문을, 기록을 다 해두는 게 이런 에듀파인 서버예요. 증거를 남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무직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게 에듀파인입니다. 물론 나이스도 그런 증거 역할을 하지만 에듀파인이 이제 외부에서도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자료 집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입력하세요. 어떤지 현황을 입력하세요라는 요청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업은 나이스가 아니고 보통 이 에듀파인에서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작업 서버, 나이스와 에듀파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어요. 세 번째, 나이스 인증서예요. 학교에 가자마자 할 일이 아마 이 인증서를 발급받는 일일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나이스와 에듀파인에 접속을 하려면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부, 교육청에서 인증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인증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서버에. 그래서 학교에 나이스 담당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어떤 양식을 쓰세요 하고 먼저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마다 사실 업무 성향이 다르시잖아요. 제가 마주했던 선생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이스 인증서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여쭤야 되나요? 제가 신규 교사여서 그런데 인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증서를 받고 나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인증서를 받게 되거든 꼭 백업해두세요. 물론 재발급 가능하긴 한데 좀 번거로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백업해두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재택근무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학교 사이클 이해하기. 모든 직장은 어느 정도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월별 사이클, 주별 사이클, 일과 사이클, 하루 사이클. 이제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적응하면은 진짜 적응을 잘한 거겠죠. 예를 들어 월별 사이클이면 3월에 계약을 하면은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학부모님 상담 이런 또 주간이 있어요. 그리고 5월에 가정의 달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월별 사이클이 있고요. 또 주별 사이클은 제가 교과 선생님들의 주별 사이클은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 급식에 관련된 거면 1주차에 식단을 작성하고 2, 3주차에 발주를 해서 계약 서류를 넘기고 이런 주별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사이클 8시 30분까지 출근 12시 그쯤에 점심 이거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4시 반에 퇴근. 보통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 탄력 근무제를 해서 영양 선생님들의 경우는 일찍 식재료를 받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종 8시까지 가시거나 7시까지 가시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루에 8시간 근무기 때문에 그만큼 퇴근 시간이 당겨집니다. 그런 하루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이클이 있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있어도 그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이때쯤 하는 일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다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있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잘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일을 더 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스며드는 데에 집중하자인데요. 그냥 저의 조언입니다. 그 직장에 스며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러 간다, 하러 간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적응을 잘하자. 이전에 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당연하지라고 하시면 괜찮은 부분이에요. 근데 저처럼 초수에 바로 합격을 했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에너지도 비교적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내도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고 노련하시면 해도 되는데 바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영양이한테 줘라. 그런 말이에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적응한다는 마음으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걸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또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는 여기에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며드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두면 좋다는 것도 나름의 꿀팁이에요. 같이 합격한 동기든 동학년 선생님이든 옆 학교 비교과 선생님이든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만난 선생님들이든 꾸준히 틈틈이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적응을 빨리 하는 데에 한 가지 또 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누가 A부터 Z까지 안 알려줘요. 직장은 물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 잘 적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종 합격한 영양이를 위한 학교 근무 꿀팁이었어요. 첫 번째, 학교 체계 이야기. 학교마다 체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교과실, 비교과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해하는 거. 두 번째, 작업 서버. 나이스랑 에듀파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이스는 주로 복무 그리고 학생에 관련된 업무를 기록하는 곳. 에듀파인은 예산이랑 공문. 그리고 세 번째, 나이스 인증서. 먼저 발급받기. 나이스 인증서 받아야 이 앞서 말씀드렸던 작업 서버에 입장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 사이클이 있다는 거 이해하기. 기록을 해서 적응을 잘하기. 이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웬디쌤의 개인적인 조언이었는데요. 스며드는 데에 집중하자. 자, 우리 영양이들 이제 예비 선생님 아니고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너무너무 대견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즐거운 나날들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영양이들 안녕.